2025년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었습니다. 1030원이 됐어요. 옛날에 이제 정치인들 최저임금 모른다고 욕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최저임금이랑 버스비 모른다고. 혹시 버스비 알고 계세요? 저는 버스비를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카드 찍고 타니까. 옛날 같으면 현금 내고 저 애기 때는 표 끊어서 버스를 탔거든요. 근데 되게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표 끊어서 버스를 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촌이라서 더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서울은 이미 찍고 타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전 지방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런 시절에 종몽주인가? 정치인이 요즘 버스비 50원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무리를 빚었던 사건이 있었고,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1030원 외우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 10,000원 넘었다. 외우기 쉬운데 170원이 오를 거고 1.7% 인상됐고 역대 최저로 낮게 인상된 거라고 하기는 해요. 그리고 한 달 일하면 21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얘기들을 하는 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근로자위원이랑 사용자위원이 타협을 하거든요. 타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애초에 동상이몽이에요. 아예 다른 길을 걷습니다. 애초에 근로자위원은 한 20%쯤 올려야 되지 않나? 라고 시작합니다. 딜을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제 생각에 트럼프도 딜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방위비 10배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용자 측이 처음부터 너무 합리적인 얘기를 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0.4% 인상하자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사용자 측이었으면 마이너스 20% 낮춰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협상 과정에서 쭉쭉 맞춰지다가 결국 협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근로자위원이 나가든 사용자위원이 나가든 한쪽이 몇 명 나갑니다. 그 나가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나갔다는 게 몰라 때려쳐 하고 나갔다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언제는 사용자위원이 나가고요, 언제는 근로자위원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뒤에서는 되게 친한데 술 한잔하면서 야, 이번엔 니들이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근로자위원들이 나갔어요. 근로자위원 4명이 나갔고, 그래서 사용자위원의 우세로, 그러니까 투표의 우세로 조금만 인상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역대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면요, 5%씩 넘게 올랐어요. 계속 5% 넘게 오르다가 이제 와서야 1% 오른 거니까 정말 낮게 오른 게 맞기는 하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조금 드려야 돼. 저 혼자 재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노가다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제가 받았던 임금이, 조공이 이제 잡부예요. 전문성은 없고 아무 일이나 하는 잡부를 얘기하는데, 요 조공이 지금 15만 원 준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구글에서 캡처를 한 거거든요. 제가 일할 당시에 저는 9만 원 받고 있거든요. 공식 임금은 11만 원 요쯤 됐어요. 11만 원 정도 되는데 차포 떼고 용역업체에 떼고 9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15만 원까지 올랐으면 뭐 차포 때문에 한 12만 원, 13만 원 받을 거예요. 이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50% 넘게 오른 거죠.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제가 2010년에 일할 당시에는 최저임금이 4,000원이었어요. 4,000원으로 편의점에서 한 달 일하면 대충 한 100만 원도 안 됐거든요. 한 80만 원, 90만 원 벌었습니다. 저는 노가다 하면서 23공수 정도를 뛰면 23일 정도를 일하면 대충 한 230, 40 정도는 받았었거든요. 근데 90만 원 대비 230, 40은 되게 매력적이에요. 노가다를 충분히 할 만해요. 정말 힘들지만 힘들어도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된 시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요 조공이 15만 원이면 차포 때문에 13만 원 받는다 치면 23공수 해봐야 260, 70 받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일에서 260, 70 받는 것과, 물론 편의점 일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편의점 일도 힘들죠. 힘들지만 노가다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운데, 그 일을 해서 210만 원 받는 거랑 과연 뭘 하겠냐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지금 노가다판에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10장급이라고 하면 팀장이에요. 팀장.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팀장급의 사람들이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파키스탄 사람이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요. 옛날에는 아파트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똥 싸서 벽에다가 숨겨놓고 이런 이슈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게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기는 하지만, 한국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의 일하는 게 뭔가 다르다는 거는 확실히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힘든 일을 한국 사람이 할 요인 자체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격차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되게 많은 나라예요. 소상공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나라인데, 알바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저임금 10,000원이 좋겠죠. 만족한다는 사람이 60%나 되고, 다만 사장님은 만족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되게 불만이 많은 상황에 있는 거고, 야, 최저임금 못 줘? 그러면 일을 때려쳐야지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래서 사장님들이 일을 때려치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0년대 초반에만 해도 거의 30%였습니다.
30%에 달했던 게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 안에서도 고용원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도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되게 높은 편이라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넘어왔잖아요. 우리는 GDP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달할 정도로 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그리스,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칠레에 이어서 한국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자영업자 비율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선진국으로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대기업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도태될 놈은 도태되는 거죠. 도태될 놈은 도태되고 잘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잘하게 되면서 대기업이 늘어나가지고 대기업의 근로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국가의 발전 양상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250인 이상 기업의 일자리 비중이 한국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대기업에 일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죠. 실제로도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86%에 달하고 전체 기업 중 대기업 수혜 비중이 한국이 0.1%도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뭐가 문제냐 도대체?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분 단계에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규제가 200개가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될 유인이 없어요. 대기업 돼봐야 손해입니다. 비용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계속 중소기업으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나라의 가맹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 프랜차이즈 사업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직영점과 가맹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직영은 그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대표적인 직영 기업이잖아요. 스타벅스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알바생이 아니라 직원이죠. 전부 다 스타벅스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스타벅스는 대기업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은 가맹 형태로 종사하게 됩니다. 가맹 형태는 뭐냐면 어떤 프랜차이즈 기업과 사장님이 그냥 계약을 맺는 거예요. 당신은 내 직원이 아니라 당신 업체를 하는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이지만 제가 이제 물자라거나 이런 것들은 얼마에 대주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가맹인 건데 우리나라는 가맹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래도 대기업으로 되면 어차피 비용이 늘어날 거니까 대기업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장님이랑 고용 관계가 아니라 사업 관계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가맹점이 늘어나고 대기업은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드리자면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어서 1030원이 될 예정이고요. 협상은 언제나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달라서 한쪽이 퇴장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요. 2010년대 이후 최저임금은 빠르게 상승하여 불과 10년 만에 2배가 상승을 했고요. 전문성을 배제했을 때 힘든 일과 편한 일의 차이가 없다면 굳이 힘든 일을 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제 생각에는 최저 수준으로 일할 때 받는 최소한의 임금이 10,000원이니까 10,000원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최저임금 생각합니까? 대기업은 최저임금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가 최저임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저는 여기서 찾는 거죠. 추가로 주유수당 4대보험 같은 비용이 추가되면 최저임금을 주는 사업자의 부담은 훨씬 증가하게 될 거고 결국 자영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신흥국 수준으로 한국은 높은 상황이고요. 최저임금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및 고용 유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어차피 우린 정치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할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계속 이 모양 이 꼴을 보인다면 앞으로 이 나라의 경제는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물가 상승률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다시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